안녕하세요. 정문일침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버킷 스튜디오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버킷 스튜디오. 지금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플러스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도 왜 그렇게 하는지 원칙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을 분석하는 이유는 주식 매매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현재 시점에서 우상향으로 더 갈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뭐 뭔가가 꺾일 여지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살펴보는 건데 에, 어떤 그 종목 분석에서 가장 그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기본적인 것들을 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죠? 성장성. 그다음에 얼마나 안정성. 그다음에 얼마나 수익을 잘 내느냐, 수익성. 뭐 기타 등등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아니 이제 그 공시가 되고 이제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기업 가치를 분석해보고 막 하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이 돼 있어서 현재 가격이 저런 내용들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데 그 모멘텀 자체가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지 안정적으로 잘 갈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익은 기대가 되는지 이런 거 보는데요.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플러스에서 제가 이제 표현을 자주 쓰는데 기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오를 만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가능성 즉 여기에는 뭐 업황이라고 그럴까요? 업황 또 그다음에 뭐 테마가 이르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일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 가능한 거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하다가 거품에서 꺼질 것이냐. 결국은 이런 걸 다 합쳐서 뭐 재료라는 표현도 쓰고요. 하나 더 나가서 이제 모멘텀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어쩌면 주가는 기대 가능성과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 이게 그러니까 꿈을 먹고 성장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내용이 훨씬 더 이 내용보단 중요할 겁니다.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쪽에 더 많이 치우쳐지는데 이거는 이미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반영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재 시점에서 오르냐 내리냐를 생각하는 것은 기대 가능성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식 매매를 할 때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얼마나 성장을 할 거냐, 안정적이며 수익을 낼 거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장기 플랜을 이렇게 생각을 더 많이 하겠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맞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개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들어가서 수익이 나는 구조를 하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는 대응하는 기조를 보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죠. 그죠?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더해서 차트라고 하는 차트는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가격으로. 그죠? 가격. 이게 X축이고, 이게 이제 Y축에서는 가격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가격은 결국은 뭐예요? 사고 파는 구체성이죠. 구체성.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건가. 뭐 이런 내용들이 차트 분석일 겁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다 해서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점에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렵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왼쪽 위에 있는 월봉을 볼게요. 월봉은 이렇게, 주봉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라는 표현을 쓴 거는, 돈의 흐름이, 즉, 차트에 표현되어 있는 Y축이 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 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돈의 오르고 내림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돈이 누군가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위로 끌고 갔다는 것은 의미가 크죠. 그런데 그 전에 보면 돈이 나가는 적이죠. 이렇게 뭔가가 그 흐름 자체가 싸지는 가운데 계속 팔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락의 연속이 있다고 표현하는 거고,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 종목을 보게 되면은 뭔가가 우상향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의 흐름이 하방 쪽으로 무게 중심이 쏠렸다라면 여기서부터는 돈의 중심이 위쪽으로 약간 틀은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런 것을 우상의 변곡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돈의 흐름이 바뀐 자리 상승 변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기본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자, 한번 보게 되면
버킷 스튜디오 이렇게 보면 뭐 이쪽에는 여기 한번 볼게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성장은 조금 하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그러나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이런 부분이 좀 삐끗삐끗했는데 작년에 당기순이익에서 이렇게 수익이 확대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분기 실적 볼게요. 분기는 이제 그 작년에 3, 4분기, 4, 4분기 최근이죠. 그런데 좀 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좀 이렇게 늘어나는 쪽인데 당기순이익이나 이런 데서는 그다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좀 삐걱삐걱 거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거는 뭐 나와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정재 감독이 이거 있죠? 영화가 이제 400만이 돌파한다 하면서 주가가 이제 강세를 펼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모멘텀이 되는 거잖아요. 과연 이게 이제 어디까지 흥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제 손익분기에 넘어가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주가는 그 꿈 때문에 성장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시사회 하고 근데 뚜껑 열어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거 뭐 히트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은 이미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여기 1,600원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부분이 반영이 된 게 아닐까. 그러다가 누군가가 이렇게 수익을 내고요. 그런데 뚜껑이 괜찮으니까 한번 이게 반응하는 게 아닐까. 모멘텀이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의외로 또 히트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주식을 그래서 오랫동안 해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재무제표를 보고 이런 모멘텀을 보고 뭐 다 봐도요. 다 봐도 매칭돼서 움직이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가지? 이러면은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지나고 나서 알게 되죠. 지나고 나서 이거 갈 종목이 아닌데 그 다음에 내용이 좋은데 왜 주식은 내려가지? 이상하네? 알고 보니까 이제 선반영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 분석에 대해서 여기도 보시면 월주일봉 동시기준 기적 분석 현재 흐름으로만 기준 잡아보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짝대기만 그려볼게 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추세선이나 이런 걸 얘기 드리는 건데 종목이 가지고 내재적 가치 판단을 유보해 보겠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방송을 보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를 쓴 이유는 이 부분이 오를 때는 이유를 묻지 말고 내리는 때는 이유를 묻지 마라. 그 얘기가 뭐냐면 돈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여기죠. 돈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하방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죠? 여기는 잠깐 바뀌려고 하다가 결국에 이어가지 못했죠. 그래서 저항을 맞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저점을 높여가면서 랠리를 펼치던 이렇게 한번 올라가 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에 다시 또 최근에 들어서 작년 올해 걸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부분이 머리를 들었어요. 그만큼 돈의 흐름을 바꿀 초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죠. 그런데 돈의 흐름이 바뀐 자리는 여기도 보시면 그전에도 보면 월봉이죠. 이렇게 돈의 흐름이 내려오던 흐름이 바뀌면서 랠리가 한번 펼쳐져요. 내려오다가 돈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바뀌면서 랠리가 한번 펼쳐지고요. 또다시 돈의 흐름이 쭉 내려오다 여기서부터 바뀌면서 한 번 더 랠리가 펼쳐집니다. 그럼 이번에도 돈의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내려오다가 바뀌었고요. 그죠? 내려오다가 바뀌었고요. 그죠? 내려오다가 바뀌었고요.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이게. 꼭 그럴 수만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사례라 이렇게 보게 되면 파동이, 즉, 고점이 낮아지다가 변화되는 자리, 고점이 낮아지다 변화되는 자리, 고점이 낮아지다가 변화되는 자리,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 그죠? 그래서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거죠. 뭐 그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이 2,000원대 초반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됐죠.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을 보고 뭐 저거 돌파하기 전에 아니 뭐 400만 뭐 그런 내용을 저는 보기 전에 저는 그래서 전 기사 같은 거 잘 안 봅니다. 예. 이런 것 때문에 선입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의미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방향을 바꾸고 소위 말해 눌림을 주고 그다음에 지지 다시 확인하고 재차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저는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기준의 뚜렷함을 훨씬 더 강조하는 거죠.
이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를 묻기 이전에 그 흐름을 내가 뭐 하는 거죠? 대응 차원에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황 대표가 얘기 드리는 건 뭐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의 여러 가지 수익 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일 뿐입니다.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먼저 보는 게 모멘텀도 좋고 다 좋은데 주가의 흐름이 고점이 낮아지다가 근데 낮아질 때 저점도 동반해서 낮아지다가 그리고 이제 저점을 높여가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바뀔 때 이런 자리를 저는 변곡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리를 굉장히 선호하죠. 노리죠 아예.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흐름을 깨져버리면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대응의 기준에서 리스크 관리는 짧아지고 먹을 수 있는 폭은 넓어지기 때문에 이 매매를 반복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차트 분석만 가지고 매매를 하는 쪽이 더 가깝죠.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재무제표나 그 모멘텀이 있는지는 살펴봅니다. 언제 그런 걸 보냐면 역배열에 매매할 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작은 그림은 상승인데 큰 그림은 하방이다. 그럼 그 역배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충돌하는 거죠.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이. 그럴 때는 체크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우상향으로 바뀐 지점은 웬만하면 다 그러니까 방향이 턴하는 지점은 다 관심 대상으로 보죠. 버킷 스튜디오에도 그런 면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은 아니지만 현재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뒤로 밀려버리면 가차없이 던지고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